이제 상당히 익숙해지셔서 개념일 텐데, 자발적 가난이라는 뜻은 아시죠? 나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난 가난한 걸 선택하겠다. 예컨대 간디. 근데 간디가요, 자식들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간디는 한 게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요즘 막 저도 간디 박물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간디 총 맞을 때 딱 그 순간을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한 5, 6년 됐는데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간디가 뭐 어떻게 했길래 돈이 이렇게 자식들이 많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보면 간디 저서가 다 개뻥하니까 그런. 아니 이게 그렇게 생각해봤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 자식들이. 생활을 포함하게 하는 건지, 아니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작사로 갖고 있지, 막 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가문이 돈이 있는 수준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한 주 이렇게 통치할 정도 돈이 간디 가문에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게 있는데 자발적 가난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냥 우리는 가난해요. 그리고 자발적은 아니고 그냥 가난이죠.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은 능동형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은 피동형이죠. 이 능동형인 가난은 아버지가 부자라도 자기가 가난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버지만 부자였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 가난이라는 거를 놓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도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다 관련돼 있는데 자기가 부자일 수도 있는데 생태계를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쪽 구석에는 인간의 착한 본성 같은 거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잘 생각해봤는데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돼라고 하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만 아니고 이 두 가지의 라이벌리티라고 하는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송되죠? 이게 녹화가 안 되고 술 처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자, 푸코에게 조금 할게요. 푸코는 아시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고요. 도서관 사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막 앉아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책을 꼼꼼하게 봐가지고서 누구도 그 다음에 푸코와보다 자료를 많이 보지 못해서 꼼짝을 못했다라는 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였다라는 뭐 거의 확정적이고 에이즈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가 살아있을 때 사르트르하고 푸코가 이렇게 핸드마이크 들고선 집회 나갔던 사진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앉아서 이렇게 뭐 저처럼 이런 거 한 게 아니고요. 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촛불 같은 거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철학을, 그러니까 20세기 프랑스 철학을 지금 같은 위치에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사람이고요. 푸코의 레모엘레 쇼즈라고 하는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푸코로부터 끄집어낼 건데요. 하나는 학문의 분류에 관한 푸코식의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뭐 인식 틀이라고 하는 그 뒤쪽에 다룰 겁니다. 하여간 얘기는 뭐냐면은 휴먼 사이언스라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20세기 개념이라는 거예요, 푸코 얘기는. 그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최근 개념인데 제가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요. 저는 이제 휴먼 사이언스하고 소셜 사이언스라고 구분하는 거는 사실 푸코가 좀 유행시킨 거고요.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영어를 하면 영어 영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하고 문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어학은 랭귀스틱이죠. 그리고 문학은 리터레처인데 그거 한과에서 가잖아요. 하나 영어라는 것이 같아서 그러는데 랭귀스틱은 사실은 사회과학 쪽 영역이죠. 그 언어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고 요즘은 이제 자연언어를 분석할 때는 오히려 자연과학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문학은 진짜 휴먼 사이언스고 문학에 사이언스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문학은 사실은 예술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문학에 대한 분석이나 크리틱 같은 것들은
사이언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창작하고 그런 행위는 그거를 사이언스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그런 똑같은 문학 내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2, 3년 전부터 갖고 있는 진짜 고민인데요. 우리는 왜 휴먼 사이언스라고 쓰고서 똑같이 소셜 사이언스라고 쓰고 나서는 아무 주저 없이 사회과학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쵸? 다른 번역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소시올로지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소셜 사이언스거든요. 근데 휴먼 사이언스라고 쓰면은 이거는 번역을 인문학이라고 번역을 해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학 얘기할 때 조금 더 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할 때 착해지기라는 프로그램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나빠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성찰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우리 모두 착해집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휴먼 사이언스는 그런 건 아닌데 2010년이라는 공간에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식이 아니고 착해지기라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몰라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지나봐야 되는데 제가 만났던 건 많은 경우 그런데 인간이 착해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가설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20살이 넘으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의 특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20살 넘으면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바뀌나요? 근데 저는 과학에 속한 사람이라서 사람은 안 바뀐다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종교하는 사람들하고 하면요. 아니야. 죽기 직전에 사형수도 그냥 바뀔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면서 가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거는 어떤 딜레마에 처음 빠지냐면은 일단 나부터 착해져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말하는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착해지는 거 싫거든요. 왜냐하면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는데 그런데 착해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그 얘기 해보거든요. 이런 내가 착하냐 그러면 다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 저는 그래 제일 착한 사람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성의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 사악한 결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이거는 3강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착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착하게 나갈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천사하고 악마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5살짜리 여자애들이 고양이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 봤어요. 꼬리를 들어요. 팍 들고 이렇게 흔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양이 귀엽다고 하는 건데요. 고양이는 죽겠죠. 꼬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고양이 키워보니까요. 그러니까 20살 넘은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면 고양이가 겁을 안 먹어요. 그리고 쪼다. 그래서 자기 하녀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5살부터 7살짜리 특히 여자 남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막 기가 막히게 도망가거든요. 왜냐면 그건 지식 수준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아기들이 고양이를 붙잡고 뭐 털을 뜯고 막 그러거든요. 귀엽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게 고양이 검은 털 있잖아요. 깨끗하게 해준다고 뽑아요. 고양이로서는 막 죽겠죠. 근데 그 애가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천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개미 같은 거 막 이렇게 눌러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건 나중에 편집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요. 그런 천진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천진하고 순박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빠서 그런 거냐 그러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진짜 순수하잖아요. 이를테면 애국시김에 충실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소년 같은 천진함이 있잖아요.
사는 우리가 죽겠지. 하여간 동화의 세계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델센 동화도 많이 보면 이게 다 그 무슨 잔혹극이거든요. 무슨 납치극, 무슨 잡아다 먹고 무슨 그런 늑대가 할머니 잡아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박 버전 안델센 동화 같은 나라 살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사람한테는 지식을 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그 사람한테 지식을 전달해서 똑똑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인문과학이나 철학 틀에서 하면 이게 논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생태학이나 생태계라도 되게 쉬워요. 생태학에요. 생태가 아시죠? 생태계가 있다고 치고 그 안에 있는 각 생명체가 어떤 그 연관 관계로 살아가고 유지되는 거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때요. 뭐 짐승이라도 좋고 나무라도 좋고 하여간 생명이 있다고 치죠? 생명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생명이 착하다와 나쁘다라는 그런 거로 규정이 되나요? 이를테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나쁜가요? 지도 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고양이 강아지 마찬가지로 다 착하다 나쁘다라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수로 보면요 제일 영악한 개체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동식물 다 통틀어서요 제일 영악한 놈들이 벼예요. 벼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자기 스스로 확산되고 그 야생벼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인간한테 맞춰가지고서 인간이 딱 좋아하는 맛에 맞춰서 등치도 키운 거 아니에요. 색깔도 흰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과도 그런 놈이에요. 사과도 그런 비슷비슷한 놈들 중에서 너네 단 거 좋아하지. 그리고서 경상도 아저씨들이 되게 이렇게 막 똑똑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사과한테도 당하잖아요. 대구 주산지가 사과 주산지 대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벼라는 거는 동북아시아에서 사람들한테 묻어가면서 자기 개체수를 제일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 중에 벼와 경쟁 중에 다른 식물들이 보면은 치사한 놈인 거거든요. 치사하고 인간한테 붙어서 진짜 논에 만약에 자기가 떨어진 다른 생명체를 생각해보세요. 잡초인데 그러면은 벼만 두고 지는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얼마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볼라 바이러스 무섭죠.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에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인데요. 걔는 생태계에서는 쪼다 취급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게 숙주를 죽이면 안 돼요. 숙주가 있어야 자기들 확산률도 빠르고 아무리 무서운 놈이라도 숙주가 괴롭기만 해야지.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니에요. 전뜩 알까놨는데 그냥 딱 죽는 거 아니에요. 감기 중에서 이렇게 가끔 있는 그 독한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든지 걔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감기 바이러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데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일주일, 그냥 있으면 7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그 선을 딱 타는 걔가 제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기로는 에볼라가 센데 에볼라는 감기 바이러스 이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체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걔는 쪼다죠. 이를테면 이명박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언젠가는 막 없애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에볼라하고 감기랑 비교해보면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그냥 두자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선이면 그거 우리 영구집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너무 힘들어서 숙주가 막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막 조치를 취하잖아요. 생태계에는 전략 개념이 있지 착하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사실 거의 안 먹거든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자기 동족을 먹는 건데요. 붕어나 그런 물고기 개체수를 셀 때요. 그 중에 이제 계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어미가 자기 알을 먹어서 자기 알이 몇 프로 빠진다라는 걸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도 먹지만 지도 먹어요. 그리고 몰라서 먹기도 하고 배고파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거 먹은 그 어미 붕어가 나쁜 놈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뭐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사마귀 같은 경우에 유명하죠. 그 교미 중에 암사마귀가 숫사마귀를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서운 게 끝나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체 교미 중에 그럼 수컷이 이 이모빌 상태잖아요.